한국의 가장 아래쪽인 제주에서부터 가장 위쪽인 연천까지 발로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한 대만족의 팀장 대만에서 온 유홍빈입니다. 대만인 남금성. 네, 서영입니다. 유일한 한국인 백윤나입니다. 네, 유나야, 우리가 왜 극한 대만족인가요? 네, 저희는 한국 청년과 대만 청년이 모여 있는데요. 함께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는 OT 때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한민국 군안 역사의 핵심인 침략사, 경제사, 민주화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제는 뭘로 선정했나요? 우리는 한국과 대만의 역사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제 탐구 계획을 알려주시죠. 네, 최종적으로 저희는 제주 4.3 사건과 대만 2.28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정보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중국어와 한국어로 카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직접 방문하여 탐방했고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관련된 것을 꾸준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자료를 만들어 SNS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3개월간 20번 이상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은 모두 인스타그램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역사박물관 및 제주도 답사를 했고 관련된 여러 기관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관계자분들이 정해주신 문학 그림 작품들입니다. 군안에 대한 카드뉴스는 총 4편으로 먼저 경제편, 침략사, 코로나, 민주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화는 두 편으로 나누어 처음에는 영화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가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대만 2.28 사건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그 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2.28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2월 28일 국가공휴일 지정과 함께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2.28 공원을 건립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런 대만의 노력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고 느리다는 생각에 대만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두 나라에서는 민간과 정부 모두 관련 단체를 설립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4.3 사건과 2.28 사건을 심도 있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주 4.3 사건은 당시 제주도민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 국가폭력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한편으로 대만의 2.28 사건은 대만으로 온 중국 국민당이 대만에 있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희생시킨 비극입니다.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섬은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화로 찾은 언론의 자유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대만은 1995년 리덩우이 총통이, 한국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각 사건에 개입된 국가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제주와 대만은 인권 교육 교류와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생존자 세대 이후에도 진실을 기억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양국께서 각각 정시회를 개최해 서로의 사건을 소개해 줬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는 여러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동향이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 사건을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참 어렵다였습니다.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4.3 여행 가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마스크, 옷, 그리고 PPT에 어떤 것이 비었는지 눈치채신 분? 저희 이 가이드는 제주 4.3의 상징인 돈백꽃 키우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인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방문하는 곳을 넘어 제주도 곳곳에 깃든 상흔과 이를 극복하고 알리려는 제주도민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첫 관문이자 학살터였던 제주국제공항부터 4.3의 시작점인 관덕정, 기억과 상생의 공간인 제주 4.3 평화공원과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학살터 터진목에 보너스로 여행의 꽃, 제주 향토 음식인 몸국까지 여기에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저희의 영상 가이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언니, 박물관 갔다 온 건 어땠어요? 박물관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고 한국 역사도 너무 많이 배웠어. 근데 제주 4.3 사건에 대한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조금 아쉬웠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 지금 제주도에 왔잖아요. 와,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봤는데 제주도는 관광 도시인데 사상과 관련된 관광지도가 없다는 게 저희가 조금 슬퍼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언니, 사상 관련 여행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알아요? 공항에서부터? 어떻게? 활주로에서 4.3 당시에 500명에서 700명이 학살 당한 걸로 알려져 있대요. 헐, 700명이나? 너무 슬프죠? 너무 무섭다. 여기 4.3 사건 시발점 맞아?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관련된 게 없냐? 관도점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자. 가보자. 가보자. 옛날 여기 왜 여기가 기념감이야? 여기가 옛날에 사람 엄청 많이 들었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 잘 모르겠어. 이따가 가서 한번 물어보자. 들어가 보자. 예, 4.3 유적지다. 터진목이라고 하는데 다시 터진다. 어디에 있을까요?
잘 보셨나요? 4.3에 대한 자료는 과연 제주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대학로 연극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에서는 4.3 전국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등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과거사 정리법에 의거해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 특별법으로 지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4.3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연극을 좋아하세요? 연극으로 유명한 대학로에서 4.3 사건을 다룬 실화 바탕의 연극으로 선보였습니다. 협상 1948은 군인 대표와 무장대 대표의 협상을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이 협상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연극은 감동적이고도 슬펐습니다. 저희 탐구 과정의 마무리는 논장판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해서였습니다. 연천 백학면은 한국 전쟁 중 접전이 벌어진 곳으로 치열한 공방이 끝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만큼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연천은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제주는 분단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끊이지 않은 이념의 갈등과 이로 비롯한 비극을 직접 겪은 곳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른 공간 속에서 역사적 유사성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네, 군난 극복은 역사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3의 역사를 잊는 것 자체가 나라의 난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군난 극복입니다. 3개월 동안 역사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맨 아래에서부터 맨 위까지 발로 뛴 극한 대만족이었습니다. 팀원에서 넘버원으로 화이팅!